한국 뉴스를 매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한국의 최신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한국 뉴스입니다. 시멘트 업소 레미콘 공장 멈춰. 화물연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도 겨냥.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 사흘째인 9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 이어 반도체 원료 운송을 중단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한국 양대 핵심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오후 5시 기준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인 8,100여 명이 참여해 전날 6,500명, 보다 24.6% 늘었다. 경찰은 이날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36명을 입건하고 주류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대전본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화해서 풀 것은 풀겠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시멘트 물류가 멈추며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은 전국 17개 공장이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유진기업, 아주산업도 공장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10일엔 모든 공장이 멈출 것 같다고 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방해 없이도 비조합원들이 부담을 느껴 대부분 차량 운행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7일과 8일 매출 손실은 308억 원에 이른다. 파업으로 소주 출고가 지연되는 하이트진로는 GS25와 CU 등 편의점들이 직접 본사 화물 차량을 충북 청주와 경기 이천 등 공장으로 보내 제품 조달에 나섰다. 9일 오후 LS니코동재련과 고려아연 등 울산 지역 반도체 원료 업체 정문 앞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30여 명이 20분가량 선전전을 펼쳤다. 반도체 세척에 반드시 필요한 고순도 황산, PVC,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산업계는 원료 운송이 막히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화물연대 내에서는 정부가 계속 지금처럼 대처하면 원료 수송 집단 거부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이틀째 가동 중단이 반복돼 8일 오후부터 이날 정오까지 피해액이 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200여 명이 한때 공장 앞에서 조합원 차량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이루어진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화물연대의 단체 행동이 생존권을 위협하고 신차 인도를 지연시키며 고객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은 최근 물류협회와 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운임을 16%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송사업자가 시멘트 화물차주 26톤급 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올해 4월 왕복 200km 기준 25만 1,300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가량 올랐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운임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운임 인상을 추가 요구한 것이다. 다만 화물연대 측은 총파업 이후 화주 측과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와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다며 대화로 원만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후 국토부와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 방해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및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9일 호소문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화물연대의 단체 행동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협동조합은 코로나19와 차량용 반도체 등의 글로벌 공급 위기로 자동차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화물연대가 단체 행동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공급을 막아 자동차 생산의 차질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협동조합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자동차업계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주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완성차 탁송 화물차주는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운임보다 높은 운임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도 다른 업종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물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자동차 생산에 악영향을 끼친다. 현재 자동차 업계는 부품 재고 최소화를 위해 적시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차량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한데 단 하나의 부품이라도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협동조합은 화물연대는 파업에 미참여하는 조합원 차량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불법 행위도 자행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자동차 산업과 영세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협동조합은 반도체 공급 차질로 고객들은 자동차 계약 후 수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의 차질이 지속된다면 신차 출고를 고대하는 고객들이 더욱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우리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가운데에서도 고용유지 및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자동차 업계의 가동과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과 물류방해 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정권을 탄생시킨 여객선 세월호 조사위. 침몰 원인 조사 3년 6개월간 국민의 세금 572억 쓰고도 아무 결론도 못 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위. 다 총 3년 6개월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참사 원인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지 못한 채 10일 활동을 끝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8년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참위와 검찰, 특검 등의 조사 수사가 총 9번 진행됐다. 하지만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참위 역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규명도 맡은 사참위에는 약 5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사참위는 이날 오전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주요 권고안 20개를 발표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사참위는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종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력설은 세월호가 잠수함 등 외부 물체와 부딪혀 생긴 충격 등에 의해 침몰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사참위는 9월 발간하는 최종 보고서의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도 소결론 형태로 싣기로 했다. 3년 넘게 조사하고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애매한 결론을 낸 것이다. 이는 외력 충돌 가능성을 낮게 본 다수 사참위 전원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내부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사참위 포함 8개 국가기관이 9번의 수사 조사를 했다. 검찰 수사에서만 400명이 입건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선체 불법 증축, 평형수 부족, 부실한 화물 고정, 감독 소홀 등 참사를 야기한 결정적 원인들은 대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잠수함 충돌설 같은 괴담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재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특수단이 출범해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수사를 통해 해경 구조 실패 청와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특수단 수사 이후에도 의혹이 또 제기됐다.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데이터를 외부에서 편집한 정황이 있고 이 데이터가 담긴 영상 녹화 장치인 DVR이 검찰에 제출될 때 다른 것으로 박되치기 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0년 말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가 또 시작됐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 끝에 특검은 작년 8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는 당시 특검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은 사참위에서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이날 사참위 발표 역시 그간 국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사참위는 그동안 외력설 등 세월호 참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참위가 자문한 외부 전문가인 대한조선학회나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 등은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에 의한 세월호 침몰설은 과학적 근거가 낮다는 결론을 냈다. 해군은 사참위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잠수함이 참사가 난 해역 인근에서 항해를 하거나 사고가 생겨서 수리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절대로 원전 폐쇄해선 안 돼 IEA 사무총장의 충고.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 지지했다. IEA가 윤석열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원전 강화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6년 출범한 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에너지협의체로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IEA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기후 분야 관료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에너지 총회를 7에서 9일 스웨네르보르에서 열었다. 비롤 사무총장은 탄소 중립과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선택지에서 원전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에너지원 혼합,
정책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롤 사무총장은 최근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유럽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원전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원전을 절대로 폐쇄해선 안 되고 운영 및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자연환경상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총회의 핵심 주제는 에너지 대란 속에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였다. 비롤 사무총장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원자력 등 친환경적인 중간 단계의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안보 걱정으로 유럽 국가들도 다시 원전을 찾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한국에선 EU 회원국들이 탈원전을 강력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현지 에너지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탈원전을 강력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동유럽 회원국은 코로나19와 에너지 대란을 계기로 원전을 오히려 확대하는 추세다. EU에서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2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당초 유럽에서 가장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영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냉전 시절 옛 소련이 건설한 원전을 지금도 주력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동유럽 국가들도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비롤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폐기 방침에 대해서 적극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가 에너지 믹스 정책 과정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을 연장할 계획이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서둘러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 경제안보 동맹 차원에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엔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유럽 사례에서처럼 한국도 절대로 원전을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원전 운영과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국의 K택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에서 원전이 배제된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원전 정책을 명분으로 K택소노미 최종안에서 원전을 뺐다. EU가 지난 2월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한 것과 정반대 결정이었다. 원전을 강조하는 영국, 프랑스와 동유럽 회원국의 요청을 EU 집행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되면 친환경 녹색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근거가 생긴다. 정부 및 금융회사로부터 적극적인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탈원전을 공식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다시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신공장 필요 인력 1만여 명. 충원하려면 15년 걸릴 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장의 현주소다. 반도체 기업들은 교육 현장이 배출하지 못한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교육해왔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에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기술이 미세화하면서 생산 공정관리나 연구개발, R&D 등에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매년 반도체 기업들의 채용 필요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반도체 장비 및 설계 업체들을 모두 더한 수치다. 이 중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게 학부 졸업생 7,500명이다. 석박사 연구원을 돕고 생산라인 관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국 대학에서 반도체를 전공한 학생은 한 해 300여 명에 불과하다. 계약학과를 포함해도 600여 명 수준이다. 현장 필요 인력의 90%가량인 6천여 명이 매년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인력난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AI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서 동시다발로 터져나오고 있다. 삼성, SK 등 열대 그룹이 지난달 향후 5년간 30만 명 이상을 새롭게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교육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실현하기 힘들 거란 얘기까지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에서 연 현장 간담회에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기관 양성에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범정부 태스크포스, TF,
구성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SK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 팹, 4곳을 짓는다. 2027년 상업 가동이 목표다. 이곳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SK 하이닉스 전체 직원 3135명 지난해 말 기준의 절반인 1만 5천여 명. 팹에 투입될 반도체 전문 인력만 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SK 하이닉스는 매년 1,000명 안팎의 직원을 뽑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필요로 하는 직원을 뽑는 데만 15년이 걸리는 셈이다. SK 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M15와 경기 이천 M16 생산 라인도 확장하고 있어 인력난은 사실상 비상사태로 접어들고 있다. 9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할 전문 인력 부족을 메울 방법이 요원하다. 반도체 업계는 매년 1만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이는 목표 인원보다 1,000여 명 적은 수준이다. 인력의 질을 따지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첨단 기술 연구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은 매년 100여 명 배출될 뿐이다. 7,000에서 7,500명 수준인 학사 중에서도 반도체학과나 계약학과를 졸업한 인력은 600여 명, 반도체 과목 이수자까지 합쳐도 1,2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기업들은 결국 사내 대학을 통해 신입사원 대다수를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공정과 직무마다 차이는 있지만 공대 졸업자도 최소 3년, 길게는 5년의 교육을 받아야 현장에서 한 사람 몫을 해낸다고 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주요 대학들과 만들고 있는 계약학과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계약학과 대부분이 석박사 과정인 탓에 학기당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이 학교마다 20에서 30명뿐이기 때문이다. 한 반도체 기업 최고 경영자는 지난 2년간 이미 인력을 30% 늘렸다. 엄청나게 뽑은 것이지만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를 사람 뽑는 속도가 못 쫓아가고 있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인력 부족은 중견 중소 반도체 기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작은 기업에서 조금이라도 경력이 쌓인 직원들이 대기업으로 줄지어 이직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반도체 기업은 인문계열 졸업생까지 연구직으로 채용하는 실정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 회장은 현재 대학은 반도체 전공 학생도 적지만 가르칠 교수도 부족하다며 대만이 연 1만 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데 한국은 최소 5,000명은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경영대학원의 분석을 인용해 이날 발표한 2021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과 실제 직업의 연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30개국 중 꼴찌였다. 실제 일자리 수요와 인력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실제로 첨단 산업 현장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세대 산업이라 불리는 배터리 업계에서도 연구소 신입 직원 중 배터리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한탄이 나온다. BBC,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중 하나인 바이오 업계도 삼성, SK에 이어 롯데, GS 등이 신규 진출하면서 R&D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반도체와 인력풀이 겹치는 디스플레이 업계는 충원은커녕 이탈자 막기가 최대 과제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만큼 관심을 못 받는 다수 첨단 산업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인공지능, AI 분야 같은 희소성이 큰 전문 인력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뛴 지 오래다. 한 대기업 임원은 한 기업이 박사급 인재 여러 명을 채용하면 다른 기업의 항의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